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우샘프턴과 울버햄튼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22의 사우스햄튼입니다. 홈에서 매우 강한 브렌트포드를 잡아내기에는 무리였습니다. 0대3으로 무력하게 패하면서 감독을 교체했음에도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황인데 상대의 역습에 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했고 헤딩 경합에서 밀리면서 헤딩골을 2번이나 허용하는 등 브렌트포드의 플랜 A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울버스는 헤더를 주먹이로 삼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헤딩 경합에서는 사우스햄튼보다 근소하게 낮은 성공률을 보이는 등 워드 프라우즈를 무기로 한 롱볼 양상이 잘 먹힐 가능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아담스 등 공격진의 신장이 작은 편이라 워드 프라우즈를 앞쪽으로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떨어지는 방식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정자는 메카시, 코찹, 라리오스, 리브라멘토, 제네포, 암스트롱, 피터스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5위의 울브스입니다. 리버풀을 3대0으로 잡아내면서 오랜만에 시원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FA컵에서도 재경기까지 몰고 가는 등 리버풀에게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울브스의 주요 공격 루트는 측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리버풀이 중앙에 5명을 배치하면서 압박하자 측면에서 수적 동료를 만들면서 쉽게 압박을 분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황희찬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만 사라비아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보강했기 때문에 뎁스에서는 큰 문제가 없죠. 오히려 사라비아가 황희찬보다 스탯 생산력에서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정자는 트라우레, 치퀴뇨, 네투, 칼라지치, 황희찬, 레미나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울브스가 수비 대형을 짜는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윙어들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도 울브스 수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우스햄튼의 공격이 상당히 단조로운 양상이고 팀 구성원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의문인데요. 물론 울브스도 꽤 내려앉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2.5 언더 양상을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우스햄프턴의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풀럼과 노팅엄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8위의 풀럼입니다. 선더랜드를 3대2로 힘겹게 잡아냈습니다. 물론 이 경기를 위해 주전들에게 휴식을 주는 등 로테이션을 꽤 세게 돌린 모습을 보여준 것은 감안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수비적으로는 문제가 많긴 했지만 공격에서 오랜만에 다득점이 나온 것이 고무적인 성과였죠. 리그 득점 페이스는 그다지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측면 크로스로 미트로비치의 피지컬을 10분 활용하는 방식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평인데 최근 리그에서 붙은 상대들이 뉴캐슬, 토트넘, 첼시였어서 전력상 아래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측면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은 감안해야 할 듯합니다. 노팅엄을 상대로는 팀림을 활용한 중앙 빌드업도 어느 정도 완성도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결정자는 케바노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일부 13위의 노팅엄입니다. 리그 5경기 연속 무패로 분위기를 완벽하게 탄 상태입니다.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팀의 조직력이 좋아진 느낌인데요. 선수비 후역습 체제를 위해 안정적인 수비 형성은 필수였는데 이제는 팀의 아귀가 맞아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팅엄의 스타일은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 상대에게 공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다만 풀럼처럼 수비 라인까지 위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뒷공간으로 오는 패스를 견제하기 위해 전방에서 더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스타일입니다. 때문에 공격진이 압박 라인을 구성해야 하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하고 공격적으로는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원정에서 해당 현상이 두드러지는 편으로 노팅엄의 원정 득점력은 10경기 3골에 불과합니다. 결정자는 쿠야테, 비안코네, 니아카테, 리차드, 아위니, 핸더슨, 예이츠, 셀비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팅엄이 원정에서는 상당한 약세고 특히 득점력이 홈에서는 너무 떨어지는 편입니다. 노팅엄의 전방 압박과 최근 보여주고 있는 강세를 주의해야 하긴 하지만 풀럼이 팀림이 주축인 후방 빌드업 체계가 나름 괜찮은 편이라 주도권을 꾸준히 쥐는 것은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팅엄이 이미 맨유를 상대로 후방 빌드업의 운용을 잘 견제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풀럼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아스날과 브렌트포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일부 1위의 아스날입니다. 감독 버프를 제대로 받은 에버턴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리그에서 이어오던 무패 행진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이치 감독에게 완벽히 전술적으로 패하고 말았는데 에버턴의 압박에 제대로 고전하면서 제대로 된 연계를 보이지 못했죠. 점유율은 아스날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상대 압박 때문에 전반전에 기록한 슈팅은 오히려 에버턴이 더 많았습니다. 연계를 압박으로 최대한 방어하는 플랜을 제대로 당했는데
에버튼이 중원에 3명의 미드필더를 배치하자 절정의 폼을 자랑했던 외대고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했죠. 브렌트포드도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지만 압박을 바탕으로 좋은 게임을 만드는 데 능한 모습이라 아스날 입장에서는 꽤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장자는 스미스로우, 제수스, 넬슨, 엘레니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7위의 브렌트포드입니다. 홈에서 강한 특성을 가진 팀답게 사우스햄튼을 3대 0으로 홈에서 잡아내면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원정에서는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성적보다는 처진 모습을 보이지만 원정에서도 맨시티를 2대 1로 잡아내는 등 저력을 보여준 바 있죠. 올 시즌 빅6 팀을 상대로는 3승 2무 1패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물론 유일한 1패를 안긴 상대가 아스날이긴 하지만 아직 팀 컬러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시즌 극초반의 일이라 그때와는 다른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전반적으로는 전방 압박 강도가 꽤 되는 팀이라 지난 경기 에버튼처럼 하이프레스를 유지하면서 토니를 향한 롱볼로 공격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죠. 결장자는 오니카, 얀손, 밥티스타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스날이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하이프레스에 꽤 부담을 느꼈는데 브렌트포드가 전방 압박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브렌트포드가 원정에서는 홈에서만큼을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긴 하나 10월 29일 이후에는 아예 리그 패배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꽤 팽팽한 경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무승부 예상합니다. 다음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브라이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2위의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최근 5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브라이튼을 만납니다. 그러나 최근 5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챙기지 못했고 대체르비 감독 체제의 팀을 상대로는 한 번도 경기를 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경기에서의 결과는 섣부르게 짐작하기 어려울 것이죠. 지난 경기에서도 메뉴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지만 자하에게 많은 것을 의존하는 팀 특성상 결정적인 찬스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상대들이 첼시, 맨유, 뉴캐슬 맨유였다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겠으나 최근 5경기에서 기록한 팰리스의 득점은 2골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한 골은 맨유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90분에 기록했던 프리킥 골입니다. 오픈 플레이에서의 날카로움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결장자는 메가서, 앤더슨, 퍼거슨, 자하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7위의 브라이튼입니다. 본머스를 1대 0으로 잡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생각보다 벌어지지 않는 것은 아쉽긴 했지만 주중 경기를 리버풀과 치르고도 결국 승점 3점을 따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대목이죠. 트로사르를 아스날로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미토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더볼 능력이 매우 좋은 선수라 상대 압박과 수비를 꽤 쉽게 돌파하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최근 2경기에서 모두 막바지에 골을 넣어 팀의 연승을 이끌었을 정도로 클러치 능력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미토마가 어그로를 끌면서 반대 윙어로 나오는 마치도 많은 이득을 보고 있고 트로사르가 주전으로 나올 때보다도 득점력에서 더욱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결장자는 랄라나, 퍼거슨, 모데르, 코릴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팰리스의 공격 핵심인 자하 결장은 치명적이고 이미 팰리스가 득점력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뉴캐슬전처럼 템백 양상을 만든다고 해도 온더볼 능력이 좋은 미토마가 출전한다면 브라이튼이 큰 무리 없이 공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미토마가 2-3명을 달고 수비를 공략하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마치도 공간을 많이 확보하면서 이득을 보고 있죠. 브라이튼 승리 예상합니다. 다음은 레스터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4위의 레스터입니다. 아스톤 빌라를 2대 4로 잡아냈습니다. 중원에서 공백이 상당히 심했기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역습 성향으로 나서면서 점유율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득점은 오히려 아스톤 빌라보다 더 높았고 득점력에서 압도하면서 경기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로저스 감독은 빌드업 축구를 중시하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나 역습 성향을 지닐 때 더 성적이 좋은 성향입니다. 이헤아, 나초, 바디 등 침투에 능한 공격수들이 공간을 찾기 쉽고 파스에 적극적인 수비 스타일도 전방으로 빠르게 공을 뿌려주는 데 도움을 주는 스타일입니다. 9월 A매치 이후 상승세를 탔을 때도 점유율에 집착하지 않고 빠르게 경기를 이어간 것이 효과를 봤던 바 있었습니다. 결장자는 버틀란드, 수마레, 페레이라, 에반스, 저스틴, 은디디 선수가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토트넘입니다. 홈에서 맨시티에게 강했던 기분 좋은 징크스는 이어졌습니다. 콘테 감독의 담낭염 수술로 인해 스타리니 수석 코치가 대신 지휘봉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난적인 맨시티를 잡았고 케인이 토트넘 역대 최다골 득점 선수가 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의 수훈 선수는 에메르송입니다. 수비력에 비해 공격이 좋지 못해 윙백이 중요한 콘테 감독의 사모의 시스템에서는 계륵 취급을 받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공수 양면으로 모두 기여하면서 팀의 승리를 도왔죠.
겨울 이적 시장에서 포로를 데려온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도 기본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대응할 것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로메로의 퇴장 징계로 인해 실수가 잦은 산체스가 대체적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올 시즌 수비에서 미스가 나오는 경우가 잦아 수비적인 리스크를 지고 라인을 과감하게 올리는 모습은 자주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장자는 모우라, 로메로, 사르 선수, 콘테 감독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이 수비 불안으로 인해 라인을 내리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레스터가 전반적으로 역습 성향으로 나왔을 때 성적이 더 괜찮았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고 보수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면 상대의 공간을 어느 정도 억제하면서 수비적인 성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라인이 내려간 상황에서 공격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강점인 세트피스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토트넘 승리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머스와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19위의 본머스입니다. 87분 미토마에게 실점하면서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 에버턴을 잡아낸 것 이외에는 리그에서 좀처럼 승점 3점을 쌓지 못하고 있는데 압박의 시퀀스가 여전히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압박을 시도는 하는 팀입니다. 그러나 압박의 얼개가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때문에 상대의 공 소유와 전개를 거의 방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도 상대의 공 소유를 거의 억제하지 못하면서 72%의 점유율을 내주었던 것이 결국 탈이 나고 만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장자는 브룩스, 타버니어, 프레드릭스, 스타니슬라스, 솔랑케, 쿡, 스테픈스, 켈리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잉글랜드 1부 4위의 뉴캐슬입니다.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겼습니다. 16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기력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중입니다. 순위도 메뉴에게 추월당하면서 4위로 내려앉고 말았죠. 한 경기를 덜 치르긴 했지만 5위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는 1점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윌슨이 3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나머지 시간대에서는 웨스트햄을 공략하는 데 어려움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웨스트햄이 3백으로 전환한 이후 후방 라인이 안정화되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하나 상대가 라인을 크게 내리고 대놓고 수비적으로 운영하면 어려움을 겪는다는 맹점이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생막 심행 정도를 제외하면 온더볼에 강한 스타일이 적고 특히 윌슨은 높은 라인을 상대가 구축해야 공간 침투를 하면서 파괴력이 늘어나는 유형입니다. 결장자는 크라프트, 타겟, 만퀴오, 이삭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부에서는 뉴캐슬의 손을 들어주고 언더를 겸하는 것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이 최근에는 라인을 대놓고 내린 팀에게는 고전하고 있고 특히 득점력에서의 난조가 심한 상황입니다. 물론 본머스의 역습 얼개가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었다는 느낌은 적고 온더볼에 능한 생막시맹의 활용폭을 늘린다면 극복이 아주 불가능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뉴캐슬 승리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